자, 그럼 25번. 상가에 관리비가 1억 2천 밀렸습니다. 해갖고, 이제 내일 모레 이게 이제 막 움직입니다. 수수역에 있는 거. 아주 위치는 좋아요. 지하 2층인데 음식점가입니다. 거기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당구장 하던 자리입니다. 당구장 하던 자리인데 41%. 그래서 이제 미납이 1억 2천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00만 된대요. 그럼 200만이면은, 3년 같으면 한 7, 8천 정도 안 되겠느냐, 이 보입니다. 부담해야 될 거는.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될 것 같고, 느낌에. 그 다음에 낙찰 받고 나면은 보증금 5천에 월세 한 250이다.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답사 가신 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보내왔어요. 여기 이제 보내왔는데, 요건데, 여기에 이제, 어디더라? 이 사진이 거꾸로, 엘리베이터 옆인데, 어딘가 모르겠다. 하여튼, 여기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한번 남겼습니다. 남겼는데, 물건은 뭐 괜찮아요. 지하지만은, 지하 2층이지만은 이제 그 수서역에 분당하고 서울하고 막 교차되는 그 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인구가 많아요. 이쪽은.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체납관리비. 여기 문제인데, 매달 200만원이면은 3년이면은요, 한 6, 7천 정도를 보면 되겠는데, 이게 1억 2천 다 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데, 체납관리비는 충남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낙찰가가 2천만인데, 관리비를 403원 냈어요. 이 수강생, 우리 수강생이 됐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막 했어요. 자, 그런데 이래요. 관리비는 1년, 2년, 3년 안에 있는 거. 요거는 공용관리비만 내시면 되고, 전용 관리비, 연체료, 전용 전기, 수도, 가스는 3년이라도 안 냅니다. 3년이라도 안 내는데 4년, 5년, 6년, 7년 된 거는 낼 필요도 없어요. 없는데 가끔은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8년치 내고 8년치 냈어요. 과거 6년치. 지가 이제 낙찰 받고 최근에 2년치. 이렇게 해서 6년치를 8년치를 내버렸는데 그럼 3년만 내고 5년치는 돌리도록 했어요. 돌리겠더니 관리소에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때 우리 전 소유자한테 지급 명령 받으라는 게 있다. 2년 전에. 그래서 2년 전에 6년치 지급 명령 받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니 6년치 하고 지급 명령 끝나고 2년치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년치 내놔라. 원래는 3년치거든요. 8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니다. 왜 그러냐? 자, 써놨죠. 일반 소송에서 기판력은 당사자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 전 소유자, 경매당한 소유자에 대해서 판결은 새로운 낙찰자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다. 더구나 지급명령은 집행유예에서 기판력이 없는 소송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낙찰자를 언제든지 다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치만 부담하면 될 것 같다. 더구나 관리비 청구 채권은 채권적 청구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없고 무건적 청구권이 아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해당 저끼리 옛날 싸움한 거, 지급명령, 채권자, 채무자, 그거 관련되는 거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3년치만 주면 되겠다. 그래서 8년치는 무리고 5년치 반환해둬라. 내가 8년 다 냈으니까, 급해서 냈으니까 5년치는 반환해도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만약에 너가 1억 2천, 1억 3천 다 내놔라 하면은 이제 또 지급명령 꺼낼 거라고. 꺼내면은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지급명령은 옛날에 경매단 그 사람하고 관리사하고 싸움한 그 서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고 6년 7년 거 상관없고 나는 소급해서 3년치만 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비도 많이 부담지요, 여러분들이. 체납관리비는 3년 이내 공용관리비만 낙찰자 부담이고 전용, 전기, 수도, 연체로 이런 거는 아니다. 특히 3년 경과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무조건 관리비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문과 경비 중이다. 이 농지에도 유치권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파했다, 공사했다 말이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문이 있으니까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이제 소송협회입니다. 들어봐가지고 자꾸 있으니까 안 팔리거든요. 자꾸 안 팔리니까 소송하고 이겨가지고 경매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죠. 자, 28번. 주택인데 점유는 직원이 상주한다. 해당조사서에 유치권 신고자의 점유기자가 매우 중요한데 점유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그거는 무시도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물건 넘어갑니다. 29번. 성산구 발림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경매 소유자 입장에서 경매 취하가 되는가? 부채가 많으면은, 부채가 뭐 8억, 10억 되면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경매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부채가 많은 거는 무조건 경매달리는데, 요거는 한 5억 정도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세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시세가 많이 나와요. 한번 검토해 보실 분은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발림동의 현대아파트.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30번. 미납건이다. 왜 10% 포기했을까? 목포에 잡종지를 낙찰받고 8,500만원. 여기에, 낙찰을 10억에 지가 조합화 받았어요. 비싸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고. 미납하면은, 이거 10% 뛴 거죠? 이거 띄었습니다. 이거 띄었어요. 그럼 왜 띄었을까? 제가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관 녹지, 또 완충 녹지, 이런 거 낙찰받으면 돈 될까, 안 될까? 완충 녹지. 자, 봅니다. 우리 학원하고 지금 대로변에 4차선에 있습니다. 학원 앞에. 중간에 막 걸어 다니죠. 법원 가기 전에. 이게 완충 녹지입니다. 여기에 건축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창원 하포 지회장인데, 하만에 낙찰받아갔는데, 그걸 뭐냐 했더니, 완충 녹지를 내가 보니까. 이야, 완충 녹지를 받아간 사람 어딨노? 대한민국에. 그것도 공인중 회사가. 아무리 공부를 몰라도 그렇지, 완충 녹지, 경관 녹사고 이런 거를 뭐 좋다고 건축이 안 되면은, 그거는 토지가 아니고 땅입니다, 땅. 그죠? 부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땅을 사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도 경관 녹지 그런 거 보니까 여기는 아예 지금 요 부분 건데 요 부분 아예 건축이 안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막 포기 잘한 겁니다. 포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냥 덜렁더 살 게 아니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토지만 나오는데 재개발되면은 수혜 토지가 아닌가. 자, 20-1836입니다. 이게 11월 달에는 2억 9,700까지 떨어졌고 또 안 팔렸어요. 2억 800 떨어졌어요. 8억짜리가. 그러면은 이 땅은 어떤 거냐? 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2종 일반이거든요. 인천에서 2종 일반은 지금 좋다 나쁘다. 일단 좋은 거죠. 재개발되면은 이게 뭐 수혜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2억 천에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예로 2, 3년 뒤에 재개발이 되어서 현금 청산한다 그러면은 9억 10억 받는 겁니다. 감정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점은 이게 땅에 깔린 거거든요. 위에 8세대인가 뭐 세대가 있어요. 건물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들한테 지로를 받을 수 있다. 지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대들이 8세대 같으면 8세대가 또 자기 대지권에 해당되는 거를 팔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꽃감 빼듯이 8개 쪼개 팔면 됩니다. 팔아갖고 해도 되고. 그러면 지로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자, 요거와 비슷한 것이 20-1836. 이거는 물건이 괜찮다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건 대출이 안 돼요. 뭐 판대, 지금 이게? 뭐 판대요? 건물은 안 판대요. 땅만 판대. 그죠? 지목은 농지 다시는 뭐, 건물이죠. 대지죠. 자, 여기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흐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요거를, 땅만 팔겠다. 그럼 여기에 누가 낙찰 보니까 쭉 6명 들어갑니다. 미납했어요. 근데 6명이 들어왔는데, 요때 왜 안 들어옵니까, 아무도? 또 웃기죠? 웃깁니다. 그게 2억 들었어요. 네. 자, 그럼 내가 받았어. 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지로를 위에 건물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있으면은, 이제 너가 공짜 안 된다. 지로 내놔라. 연 4.5%. 아파트 대지권 지로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경매를 샀어요, 이 사람이. 경매 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가 있다가 이제, 너무 빚이 많아갖고 또 경매를 당하고 뭐 이러네,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처분 당하고, 은행에서 이자가 안 들어오고 뭐 주저하고 막 그러네요. 자, 이래 되는데, 이 단점은 대출이 안 된다. 자기 자금으로 한 3년 끌고 갈 사람. 그런 사람이 낮춰봐요. 돈이 2억 한 3천, 5천 이런 사람이 해야 되지,
2천만인 사람은 이거 손 볼 필요가 없어요. 입을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한 2억 5천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정기예금할 돈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해볼 만해요. 자, 그래서 하는데 나주 보니까 이게 뭐 재개발이 되고 뭐 어쩌고 되면은 이게 이제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종 일반 기한쪽 이종 일반 재개발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요거하고 유사한 것이 우리 창원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1억 7천백에 받아요.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호수별로 이 대지권을 빼줍니다. 빼주면서 5천만원, 4,800원 막 받고 팔아줘요. 대지권을 빼들었으니까 낙찰자가 대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1억 7,100에 낙찰 받고 거의 한 매달 소송 걸었습니다. 지료를 150만원 주라 되죠. 지료를 매달 12세대가 지료를 150만원 주는 거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각 호수별로 대지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팔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되는 건지 요거 32번하고 31번이 비슷한 건지 잘 찾아보시고 입찰을 하면 되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문은 여기에는 L박스에서 좀 보시고 연구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33번.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특례로 서울 경기도 아파트가 있어도 본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토지 면적도 폐지됐고 건물 면적은 옛날부터 폐지됐고 금액 2억 이하면은 되고 여러 서울에서 연접 안 되면 돼요. 연접 안 되면 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면 이런데 읍면에 요래 사는 거는 우리 농어촌 주택이라 봐가지고요. 요거는 팔 때 자, 요것도 단서가 있어요. 서울 경기도 아파트가 먼저 있고 이게 늦게 사야 됩니다. 늦게 사고 또 뭐 한다고요? 3년 보유. 3년 보유만 됩니다. 3년 보유만 하면은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 팔아도 요거는 주택을 안 보고 뭐 본다고요? 상가로 보면 상가로. 쉽게 말하면은 주택수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지 면적도 삭제가 되고 금액은 2억 이하로 들어와야 되고요. 내년 연말까지다. 내년 연말까지 이런 특혜를 줍니다. 지금 계속 밀려가 특혜가 계속 뭐 2003년도부터 계속 넘어왔어요. 그래서 촌주택은 낙찰 받을 때 혜택 주는 거예요. 그 서울 아파트 있어도 좀 사라. FTA 체결하면서 촌 사람들이 없다니까 좀 막 팔 수 있고 빠져나갈 길을 터준 겁니다. 옛날에 그때 만드는 법입니다.